네, 더위가 한풀 꺾이고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유행성 눈병 환자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올해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크게 유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유행성 눈병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중앙대학교 병원 안과 문남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흔히 유행성 눈병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질환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유행성 눈병이라고 하는 건 흔히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각결막염의 일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눈병인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눈에 흰 자위를 덮고 있는 결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막이라는 부위하고 심한 경우에 그 맑은 막 각막까지 염증이 생겨서 불편하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건가요? 유행성 각결막염인 경우에는 이제 다른 눈병에 비해서 임상 양상이 좀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눈물이 나고 눈곱이 끼고 이물감하고 통증 같은 눈의 불편감이 나타나고요. 네. 충혈하고 결막 부종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결막의 염증이 더 진행이 되면은 결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거짓막이 형성될 수도 있어서 이게 이제 거짓막이 형성되게 되면 나중에 결막이 붙어버린다든가 하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막염으로 인한 염증이 심하면 이게 결막에만 한정되지 않고 각막까지 번져가지고 네. 눈부심이나 눈물 또는 다른 그 불편감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증상 듣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좀 되는데요. 네. 네, 교수님 올해는 메르스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손 씻기도 강조됐고요. 개인 네, 위생에 네. 신경 많이들 썼고 그래서 네, 네. 눈병은 상대적으로 유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네네. 오히려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작년 네, 대비 네. 증가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네, 상황입니까? 저도 메르스 유행할 때 손을 굉장히 많이 씻어서 네. 올해는 눈병이 적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감염성 결막염이라는 게 직접 접촉이나 매개물이나 수영장, 물 뭐 이런 데서 전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메르스 유행으로 인해 개인의 손 위생은 좋아졌지만 그 메르스 유행 기간이 끝난 뒤에 외부 활동이 다시 늘어나고 또 굉장히 고온 다습해가지고요. 네. 유행성 눈병 그 바이러스가 번지기 쉬운 그 환경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유행성 눈병의 발병이 증가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유행성 눈병이 3년에서 5년 주기로 크게 유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독감이나 다른 전염성 질병 같이 눈병 유행에 주기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그 바이러스 타입이 정확히 밝혀져야 이제 이게 몇 년마다 돈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네. 다른 병하고 달리 이제 안과 의사가 이건 임상 양상으로 판단하지 실제로 눈병이 나더라도 바이러스 종류 및 뭐 이제 메르스처럼 혈청 검사라든지 이런 진단 검사까지 대개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얼마마다 유행한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뭐 일단은 좀 루머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자, 요즘에는요, 성수기 지나고 9월 네, 초까지 늦은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 더위가 꺾이고 네. 그런데 이제 휴가 후유증으로 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던데 네. 가을에도 나타나나요? 예, 요즘에는 이제 물론 고온 다습하면은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네. 이제 실내 공기가 전에처럼 뭐 차고 뭐 이렇게 사계절이 온도차가 확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여름에만 국한돼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가을이라 할지라도 휴가 늦게 다녀오신 분들은 사람이 많은데 노출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아이들 말이죠. 이 물놀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도심 곳곳에 이 분수대가 많이 설치돼 있어서 네네.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뛰어놀잖아요. 네네. 이게 아동 환자 수가 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졌는데요. 네. 이 도심의 분수대 같은 곳의 물은 그 따로 소독 과정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염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비록 성인 환자가 더 많기는 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물놀이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이제 대부분 다 개학을 했어요. 네네. 혹여라도 이 눈병에 걸린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급에서 좀 전염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돼서 오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행성 눈병 환자가 감염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1, 2주까지 전염력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가족 내에서뿐 아니라 교실 내에서의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 아이들이 눈병에 걸리면 그 아주 활동성으로 그러니까 눈이 많이 붓고 눈곱이 많이 끼고 이런 상태에서는 네. 학교에 안 보내는 게 네. 다른 아이들을 위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제 문고리를 만지면 그 문고리를 만진 다른 아이도 옮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굉장히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고 수건이나 뭐 비누나 이런 것도 다 따로 쓰게 하고 네. 그리고 가급적 눈을 만지는 행동을 자제시키는 등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네. 개학한 학교에서 조금 네. 이제 선생님들 좀 이 아이들에게 네.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눈에 생기는 병이니까요. 시력과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이 어렸을 때 이런 눈병을 좀 앓고 나면 시력에 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심하게 알면 그럴 수 있겠는데요. 네. 염증이 이제 결막에만 한정돼 있는 경우라면 해당되지가 않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해서 각막까지 염증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은요. 네. 각막의 이제 상피 아래에 이제 혼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뽀얗게 되는 거죠. 네. 유리창이 뽀얗게 때가 끼듯이.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상당수에 있기 때문에 20%에서 50% 정도까지는 각막에 이렇게 뽀얗게 되는 게 네.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특별히 스테로이드 점안제 같은 걸 적절히 사용을 해서 네. 그 혼탁을 줄여보는 노력을 꼭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하지만 혹여 네네. 걸렸어도 치료에 네네.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병원 안과의 문남주 교수였습니다.